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활성 기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운들 내고 아침에 힘들어도 좀 기운들 내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건 뭐야? 무슨 똥같이 생겼냐? 왜 초코맛 저기야? 피넛버터 초코 프라페.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무슨 조합이야? 뭐라고? 피노? 피넛버터 초코 프라페. 피노. 피넛버터. 피넛. 아, 피넛 버터. 네. 그다음에 초코. 프라페요. 프라페. 아이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다 이름에다 다 섞어놨네. 자, 보자. 비활성 기체. 자, 주기율표 기억나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 뭐였니? 세로줄이 족이었죠.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그럼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이 있죠? 18쪽. 맨 오른쪽이 18쪽이 있고 20번까지는 외우고요. 그 다음에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8쪽의 맨 위에부터 누구 있니? 헬륨. 밑에는 네온. 밑에는 이렇게 있죠. 그럼 헬륨은 가로줄 주기가 1주기, 네온은 2주기, 아르곤은 3주기. 그 밑에 거는 몰라도 돼요. 주기는 7주기까지는 있지만 뭐 우리는 20번까지만 중요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 20번 이후에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네? 대학교 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화학하고 관련 있는 과를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요. 자, 그러면 이 비활성 기체는 첫 번째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원자과 전자가 뭐야? 전자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288 들어가고 남는 게 원자과 전자였죠. 그러면 18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했니? 0개. 다 알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헬륨이 2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러면 2개 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네온은 10번이에요. 그러면 28 들어가고 남는 거 없고요. 아르곤은 18번이니까 288 들어가고 남는 거 없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전부 다 0개. 그럼 전부 다 288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한 애들이고 안정한 애들이니까 다른 거랑 반응을 잘 하니 안 하니? 예, 안 하죠. 반응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반응을 시킬 수는 있어요. 뭐 온도를 많이 올리고 압력도 많이 올리고 하면은 반응을 시킬 수는 있지만 보통 반응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상온에서 무슨 상태냐면은 상온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 온도, 높은 온도 아니에요. 평상시 온도가 몇 도 정도? 한 20에서 25도. 그럼 상온에서 얘네들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기체로 존재하죠. 기체.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알아두면 얘네들을 방전시키면 즉 이 기체들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독특한 빛이 나와요.
너는 네온 사인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 밤에 가면은 간판들에 보면 네온 사인 막 여러 가지 불빛도 나오면서 간판 뭐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것들이 저기 켜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네온 사인이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씨 중에 노래방이래. 그럼 이렇게 해서 노자라는 튜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 안에 요거 비활성 기체를 넣어둬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요 튜브 안에 방전 전기 에너지로 공급하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와요. 독특한 색깔이. 그래서 네온 사인 같은데 이용할 수 있다. 이름이 왜 네온 사인이겠니? 보통 여기다 뭘 넣는다? 네온.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 57페이지였나?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57페이지에 있는 다른 것들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거의다가 아니고 다 설명을 했고. 자, 넘겨보시면 58페이지. 58페이지도 선생님 설명한 것 같아. 자, 너네 원소 기호.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마그네슘 할까요?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 몇 번? 12번. 너네 원자 번호 어디서 써준다 그랬어? 왼쪽 아래.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을 거야. 기억만 더듬어 보세요.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기죠? 이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 숫자. 근데 원자라는 거는 중성이야 항상. 원자는. 그러면 플러스 D는 양성자 개수랑 마이너스 D는 전자 숫자가 같은 거죠. 이거 가지고 원자 번호 매기고. 예를 들어서 얘 질량이 25라고 해보자. 너는 질량수는 오른쪽 위에다가 써주죠. 요거는 원자의 질량이니까 다른 말로 원자량 이렇게 될게요.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은 뭐 가지고 매기니? 전에 배웠잖아. 유지 빼고 나머지는 안 배웠냐? 응?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숫자랑 누구 숫자? 중성자 숫자를 더해서 질량을 매긴다 그랬어요. 질량 따질 때 전자는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응? 응. 왜? 작아서? 얘네들 다 작아.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치? 너무 작아서 그냥 무시할 정도다.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질량수가 25면은 양성자가 아까 몇 개였지? 12개. 그럼 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13개. 그치?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동위원소라고 들어봤니? 선생님 앞에서 한번 해줬나요? 동위원소? 맨 처음에 화학 맨 앞에 첫 시간이 기초 배울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나? 혹시 기억나나요? 동위원소가 뭐였어? 요였네? 유진이가 그래도 과학을 좋아하는 거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동위원소가 양성자 수가 어때요? 같아요. 그 양성자 가지고 원자 번호 매기니까 원자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똑같으면 성질이 어떨까?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 숫자가 같아서 성질은
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다르죠. 중성자 숫자가 다르면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질량을 따져주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질량이 다른 원소.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이 동위원소들이 다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가장 잘 나오는 게 염소가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보자. 염소 몇 번? 17번. 근데 염소의 원자량은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얘 양성자 몇 개니? 17개죠. 중성자는 18개죠. 그럼 전자는 17개죠. 볼 수 있겠니? 됐어? 볼 수 있겠어? 모르겠다 그래. 됐어?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니? 17개. 중성자는? 그렇지, 20개. 전자는? 17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면은 양성자 개수는 똑같네요. 그럼 똑같은 원소 성질은 똑같을 거고 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어때? 다른 거죠.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다.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염소는 원자의 질량이 35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원자의 질량이 37이에요. 그럼 염소의 원자량은 어떤 걸 쓴다 그랬죠? 자연에서 요 질량이 35짜리가 한 75% 정도 존재하고요. 37짜리가 한 25% 정도 존재하거든. 우주에 35짜리가 더 많아요. 그럼 요건 퍼센트로 한 거고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요거 퍼센트도 비율이긴 하지. 얘가 4분의 3의 비율이고 얘가 4분의 1의 비율이죠. 그럼 염소의 원자량은 35짜리가 더 많으니까 35로 쓰면 되죠. 또 끄덕끄덕거려. 아니죠. 어떻게 산다 그랬지? 평균 된다 그랬죠. 평균. 네? 35가 많다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은 35로 쓰는 게 아니고 요 37도 우주에 25%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냈죠. 그거를 뭐라 그래? 평균 낸 거를 평균 원자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평균 내보자. 어떻게 평균 될까? 원자량이 35짜리가 즉 질량이 35짜리가 자연의 몇 퍼센트? 75%. 그 다음에 37짜리가 자연의 25%. 그럼 두 개 더하면 전체가 100%죠. 그럼 100%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약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약 35.5가 나와요.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은 35.5를 써요. 이렇게.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평균 원자량 구할 때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는데 원자량 35짜리가 자연계의 4분의 3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자연계의 4분의 1의 비율로 존재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요거는 전체 1을 가지고 쪼갠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35.5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염소의 원자량으로 사용한다. 그럼 그때 요것도 발견했나?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요거는
염소 원자니 염소 분자니? 분자죠? 결합한 거, 그지? 염소 분자의 분자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염소가 둘이 결합했어. 그러면 35짜리가 둘이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소 분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염소 분자의 분자량 얼마를 가져요? 70. 그 다음에 35짜리랑 37짜리랑 결합해서 72짜리를 가질 수 있고. 요것도 얘기했었나? 근데 기억이 나 이게? 그 다음에 또 37짜리랑 35짜리랑 결합해서 분자가 또 될 수 있어.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35하고 37, 그 다음에 37하고 35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7짜리랑 37짜리랑 결합하면 74. 자, 그래서 염소가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은 70, 72, 74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동위원소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는 분자량을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동위원소가 세 가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가 세 개 가질 수가. 그러면 분자량을 몇 가지 가질 수 있을까요? 6가지. 6가지? 그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봐봐. 어디다 쓰지? 이거 쓰고 줄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인데 원자량이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3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수소, 요거는 중수소, 요거 3중수소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수소 분자가 됐어? 그럼 수소 분자의 분자량 종류는 6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4가지? 5가지? 5가지가 정답. 봐봐. 1끼리 결합할 수 있죠. 맞니? 응. 1끼리 결합하면 얼마니? 2. 분자량 2. 또 2끼리 결합할 수 있죠. 얼마? 4. 3끼리 결합할 수 있죠. 6. 그지? 그 다음은 이제 다른 것끼리 1, 2가 결합하면 얼마니? 3이 되겠죠. 분자량. 1, 3이 결합하면 1, 3 결합하면 4지. 그럼 요거랑 겹친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3 결합할 수 있죠. 5. 그럼 몇 가지? 5가지가 나올 수 있어. 요거 말고 다른 건 못 나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5짜리가 자연계 4분의 3이 존재해요. 여기 4분의 3의 비율로, 이것도 4분의 3의 비율로. 그러면 분자량 70을 갖는 분자는 자연계 16분의 9의 비율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기억하나? 배운 것 같아? 그럼 얘는 자연의 4분의 3의 비율로 들어있고 4분의 1의 비율로 들어있으니까 분자량 72짜리 얘는 자연의 16분의 3의 비율.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1의 비율 4분의 3의 비율 하면은 자연계 얼마? 16분의 3의 비율. 그럼 얘는 4분의 1의 비율 4분의 1의 비율 그럼 자연계 얼마? 16분의 1의 비율.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요 비율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죠. 100%. 그럼 다 더하면 1 맞니? 그래서 요거 여기 위에 있는 72하고 요 밑에 있는 72는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어차피 선생님 얘도 70이고 얘도 70이니까 위에 것만 따져주면 안 돼요? 그러면 1이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동위원소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화학식이 나오는데 니네 첫 시간에 그
화학의 기초 배울 때 선생님이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이 화학식도 가르쳐주지 않았니? 그치? 이거 넘어갈까 그러면? 화학식에 너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분자식을 많이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실험식도 있고 구조식, 시성식 뭐 이런 게 있다겠죠? 응? 기억나나?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좀 다시 해주고 기억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솔직하게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응? 뭐 날랑말랑 그런 거야? 날랑말랑? 10월 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11월 달은 너네 빨간 날이 없죠? 주말 빼고 공휴일이 없잖아 그치? 11월이 제일 안 좋아 그치? 어차피 공휴일이면은 선생님은 일해야 되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공휴일이 더 바쁘죠? 너네가 노니까 그치? 너네가 노니까 불러가지고 또 수업하고 너네가 노는 날이 학원 선생님들은 바쁘고 너네가 쉬면 바쁜 날은 학원 선생님들은 편하고 자 보자 그러면 기억만 넣어보자 화학식 너네 분자식이라고 있는데 너네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배웠으니까 분자라 그러면 너네 보통 이온결합한 거니 공유결합한 거니 그치 공유결합 그치? 전자를 같이 쓰면서 공유결합한 것들은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자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 그리고 너네 공유결합하는 거는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하면 공유결합한다 그랬죠. 비금속 원소 뭐 있니? 가만히 있어봐. 유진이 물어볼게. 유진이 어제 왔으니까. 유진아, 그 선생님이 얘기했을 텐데 비금속 원소 뭐 있을까? 10개였던 걸로 한 10개 정도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이게 뭐 있어? 수소, 수소, 플루오린, 플루오린, 염소, 염소. 그 비활성기체를 빼야 되는 거고 비활성기체 반응을 잘 안 하는, 반응을 빼야 안 하는. 되는 거니까 중소, 탄소 붕소 아니야, 붕소. 붕소 아니거나 중금속이거나 중금속이야. 오우, 또. 아, 얘 10개 중에 3개밖에 기억을 못해? 플루오린, 플루오린, 탄소, 그래, 됐어. 5개 했어, 5개. 5개는 했어. 플로린 2번 했잖아. 두 번은요? 아, 플루오린 2번 했구나. 그럼 4개네. 4개네. 브로민이요. 브로민. 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이 비금속이고,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결합하면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보통 한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뭐 할까? 너네 이거 뭔지 아니?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어? 이거 벤젠이라고 해요. 좀 특이한 물질인데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건 뭘 것 같니? 모르겠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얘는 뭘 것 같니? 이거 에탄올이죠? 이 에탄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것도 에탄올이야, 에탄올. 에탄올. 근데 이렇게 쓰면 잘 우리가 못 알아보지, 그치? 우리가 보통 요 밑에 걸로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분자식은 뭐예요? 이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표현해 주는 거, 그치? 다 써주는 게 분자식이죠. 그 다음에 실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험식은 뭐였지? 이 분자식을 간단한 뭐로 나타낸 거야? 간단한 정수, 간단한 비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벤젠은 탄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니? 1대 1이니까 너는 화학식 쓸 때 1은 생략하죠. 그럼 그냥 CH만 쓰면 되죠. 이게 이제 벤젠의 실험식이 됩니다. 그럼 에탄올의 실험식은? 그대로죠. 이거 약분이 돼요, 안 돼요? 간단한 비, 이게 간단한 비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식은 간단한 비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하고 얘네가 결합하고 있는 비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잘 쓰이진 않아요. 참고서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성식이라고 있었어. 시성식. 이건 어떤 식이었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작용기를 따로 빼서 식을 나타내는 게 시성식. 그래서 에탄올을 보통 이렇게 C2H5OH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은 여기 OH를 따로 빼서 썼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OH가 이름을 하이드록식이라고 그래서 이 OH가 들어있으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알코올의 성질이 있어요. 알코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름 뭘까? 메탄올이에요. 너네 탄소 개수 가지고 이름 있는 거 가르쳐줬었죠? 첫 시간에 혹시 기억나나? 탄소가 하나 있을 때는 무슨 말을 붙여요? 메타. 그치? 탄소가 2개 있을 때는 메타. 써줘? 탄소 개수에 따라서 탄소가 하나 있으면 메타, 2개 있으면 메타, 3개 있으면 프로파, 4개 있으면 뷰타, 5개 있으면 펜타, 6개 있으면 헥사. 요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학 물질이 우리 생활에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이 탄소 화학 물이야. 너네 입고 있는 옷도 탄소 화학 물이고, 너네 몸도 어때? 탄소 화학 물이고, 너네 몸 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전부 다 탄소 화학 물이야. 책상도 뭐 나무 같은 것도 탄소 화학 물이고, 우리 생활에 탄소 화학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 위에 거는 탄소가 2개 있죠? 그래서 에타라는 말을 붙이는데 알코올 종류, 즉 하이드록시기가 있는 거는 끝에다가 올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에탄올. 그럼 밑에 거는 탄소가 하나 있죠. 그럼 메타라는 말을 붙이고 하이드록시기, 어떤 작용기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알코올 작용기니까 메탄올 이렇게 붙여줘.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이라는 것도 있죠. 구조식.
요 벤젠의 시성식은 없어요. 벤젠의 시성식은 없고, 요거 에탄올 먼저 한번 볼까? 에탄올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C2H5 그다음 뭐야? OH 이렇게 결합하고 있거든요. 요 선이 뭐라 그랬죠? 선? 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을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한 거를 누이스 구조식 배웠잖아 앞에서, 그치? 누이스 구조식, 그치? 구조로 그려. 그래서 구조식은 이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거. 벤젠은 얘 되게 특이한 놈인데, 봐봐, 탄소 몇 개니? 6개죠. 탄소 6개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결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소가 몇 개 붙었어요? 6개. 이렇게 해서 수소가 6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꼭지점. 이렇게. 근데 너네 탄소가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되니? 탄소가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 탄소. 아이. 다 배웠잖아. 탄소가 번호 몇 번이야, 원자 번호? 6번. 그럼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죠. 그럼 두 번째 껍질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니까. 몇 개 더 필요해? 4개 더 필요하니까 공유결합을 몇 개 해야 돼? 4개 더 해야 되죠.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에탄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탄소가 공유결합 4개씩 해서 안정하게 결합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벤젠은 어떠니? 3개씩 했지. 얘가 좀 특이한 놈인데, 얘를 뭐 이렇게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건 참고 삼아 좀 알아두세요. 참고. 여기 원래 옛날에 그 개정되기 전에 화학 배울 때는 나왔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여기 약간 빠졌는데, 근데 가끔 나오는 책이 있어요. 자, 벤젠이 있는데, 얘는 탄소가 이렇게 6개가 육각형으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6개 붙었다 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탄소 6개, 여기 수소가 6개 붙었어요. 요거하고 2개가 섞여 있는 구조야. 이 2개가. 요거하고 지금 차이점이 뭐니? 잘 봐요. 여기 탄소랑 여기 탄소로 보면 요거는 이중결합하고 있죠. 여기 탄소랑 여기 탄소 보면 얘는 어때? 단일결합하고 있죠. 그럼 이거 2개 섞여가지고 얘네가 벤젠이 결합을 할 때는, 그러니까 벤젠 물질은 표시를 보통 이렇게 해주는데 안에 동그라미를 쳐서 이 탄소하고 탄소가 단일과 이중의 중간적인 결합. 되게 특이한 놈이야. 선생님 단일 결합이면 단일 결합이고 이중 결합이면 이중 결합이죠. 중간적인 결합은 뭐예요? 좀 특이한 예외적인. 그래서 이 탄소하고 탄소가 다시 보면은 이중 결합도 아니야. 단일 결합도 아니에요. 그럼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중간적인 결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한 1.5중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1.5중 결합. 근데 우리가
책 같은 데는 1.5중 결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네? 근데 쉽게 이해할 때. 그럼 봐봐. 여기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봅시다.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몇 중 결합? 탄소가 1.5중 결합. 그럼 여기도 몇 중 결합? 1.5중 결합. 그럼 1.5 하면 3이고 여기가 단일 결합이죠. 그럼 총 탄소가 결합을 4개 하게 되죠. 좀 특이한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책들도 있으니까 하이탑 같은 데는 나올 거야. 하이탑은.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좀 특이한 녀석 벤젠은 얘 발암 물질이에요. 벤젠은 뭐 먹거나 흡입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암이 유발돼요. 자, 벤젠은 이 탄소가 육각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탄소끼리의 결합이 단일과 이중의 중간적인 뭐 이런 결합을 하고 있고 표시는 보통 이렇게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쳐서 이런 물질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야. 설명한 게 거기 줄줄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뒷장의 문제는 풀었니? 이건 아직 다 안 배워서 안 풀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로 좀 해오시고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뭐 11문제밖에 안 되네. 배우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